안녕하세요. 기업자원통합관리 17강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승환 선생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좀 놀라셨죠? 지금까지 컴퓨터 화면으로만 수업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 시간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너무 좀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중간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얼굴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좀 선생님이 얼굴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따로 나가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이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기업자원통합관리라는 그런 이제 우리 과목 이름인데, 기업자원통합관리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좀 잘 생각을 해야겠죠.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버는 곳이죠.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어려운 말로 다시 돌이키면은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좀 알겠지만 인사, 회계, 물류, 생산이라는 네 가지의 커다란 범주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의 자원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자원통합관리라는 말을 과목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15페이지에 기업 경영 이론이 나와 있고요. 기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다 밑줄 그었을 겁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구성 요소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영혁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인데요. 이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경영혁신 수단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운사이징, 조직을 축소한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몸집이 크면은 낭비 요소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웃소싱,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상의 이유로 우리가 좀 아끼려고 할 때 다른 회사, 외부의 인력이나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시 생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저스트인타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접시 생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 나왔던 그런 이론이고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스트인타임, 접시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업무 재설계. 이 BP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업무 재설계 BPR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쳐라. 급진적인 개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업무제 설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체크해놨겠죠, 여러분들? 지우고서 칠판을 원래는 좀 다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이 담는 면적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형광등에 좀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요 아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원 통합관리의 뜻,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영업, 판매, 생산, 자재, 품질, 인적 자원, 회계,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네 가지로 인사, 회계, 물류, 생산의 네 가지 모듈로 분류를 해서 ERP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1학기 때에는 인사 모듈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계를 못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ERP 인사 자격증에 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했었죠. ERP 자격증을 여러분들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취업이 안 되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취업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은 내가 좀 보내기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희망하는 회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끔 개별적인 취업 지도로 여러분들이 취업되는데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자원 통합관리의 발전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파워포인트로 많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네, 선생님께 언급드립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점심관에서 보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점심관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수업 한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선생님들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이거를 좀 여러분들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빨리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MRP, 자재 소요 계획 또는 자재 소요 관리라고 해서 60년대에 나왔던 그런 이론이라고 좀 60년대가 아니고 70년대죠. 60년대는 뭡니까? MIS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원래 숨어 있어요. MIS가 숨어 있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MIS는 이제 책에 나오지가 않고요. MRP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P1 같은 경우에는 자재명세서에다 밑줄 그으라고 했죠. 그래서 낭비 요소 없이 같은 양의 재료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가 또는 같은 비용이면 얼마나 우리가 좀 아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MRP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뭐 발전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무하고 마케팅을 좀 추가로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배우는 ERP는 지나가고요. 확장형 ERP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ERP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샘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 ERP에다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ERP 발전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 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실 때 VSAB이라고 해서 VSAB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요소만 샘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좀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형광등의 반사되는 여기 선은 좀 비포 놓고요. 여기까지 쓸 수 있구나.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의 환경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영 환경이 워낙에 IT 때문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ERP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만 잘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뿐만이 아니라 인사, 물류, 생산까지 기업의 모든 자원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IT 기술로 인해서 교과서에 없었다가 이제 새로 나온 말이에요.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원래 배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스크톱 PC가 과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밤늦게 컴퓨터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빨리 끄고 자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가지고 침대나 이불 속에서 몰래 폰 하면은 부모님이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이 스마트폰부터 진정하게 시간과 장소를 극복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면은 요 구름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고 구름 아래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름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클라우드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구름을 보면은 그 구름을 같이 볼 수 있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우리는 지하철이나 집에서도 재택근무나 아니면 야외 그런 이제 이동하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RP, 즉 기업자원통합관리 도입 목적은요, 시간과 비용. 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낭비 요소 제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 적시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을 보더라도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ERP에서도 중복되는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ERP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ERP 시스템,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좀 내가 짚어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리드 타임 감소예요. 리드 타임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치킨 주문 시간이에요. 내가 핸드폰에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내가 닭다리를 바삭 베어물 때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 주문 시간이 바로 요 리드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원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주문을 넣어요. 그 주문을 넣은 물건이 와가지고 도착하고 우리 회사에서 쓰이기까지의 시간, 그게 바로 리드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근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접근 시간이 결국은 짧아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24, 25페이지에 기업자원 통합관리 특징이 있는데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실 어쩌다 보면 다 못 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기술적 특징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무 프로그램까지는 아마 좀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특징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프로그램은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술적 특징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세대 언어다. 이 4세대 언어에 뭐가 있는지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격증 시험 문제나 학교 시험 문제에도 낸 적이 없고요. 어쩌다 보면 예상 문제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이란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RDBMS 요 5글자를 좀 표시하라고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기술. 이 객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였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계층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계층. 이 다계층을 영어로 쓰면요 멀티타이어라고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층으로 ERP를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멀티타이어는 3계층이 존재한다. 요걸 이제 심화학습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올해 보면은 또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상 이번 17강 수업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당분간 또 컴퓨터 화면과 슬라이드 여러 가지를 좀 또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사람들 몰리는 곳은 가급적 가지 마세요. 항상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손 씻기 20초, 30초 비누로 꼭 씻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